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주진모 씨의 카카오톡과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참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진모 씨의 카카오톡 요 사건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과 그리고 어떤 국가의 공적 영역, 그 둘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모 씨의 휴대폰 속 문자와 사진이 대량 유출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공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논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일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진모 카톡으로 추진되는 메시지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가지고 게시물 속 카톡 메시지는 서술하기 민망한 내용들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 주체는 주진모 씨와 연예인 누군가 둘 사이의 관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당연히 확인이 안 되어 있지만, 앞서 주진모가 휴대폰 해킹 피해를 밝힌 만큼 이 주진모 카톡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유출된 카카오톡 내용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인 남자 둘이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다, 사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대충은 예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쵸?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좀 저급한 그런 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고 갔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조금 잡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카카오톡의 내용 자체가 좀 더러운 내용이 있고 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들,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범죄와 연관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카카오톡 내용 자체가 지금 해킹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자체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공개가 됐는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킹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카톡이 공개가 됐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주진모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주관적인 요소를 기꺼이 할 수가 있냐면은 사법적인 요소를 초월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주진모라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 정말 저렇게 번듯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난 뒤에 그 감정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카톡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난잡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 주진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실망했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실망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그냥 주관적인 감정적 차원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확정이 되고 있는 것이냐면은, 분명히 사건의 본질 자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분명히 프라이버시로 남아 있어야 되는 카카오톡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포인트 자체를 완전히 그냥 희석을 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의 사회적 현상처럼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경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준영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준영 씨가 이제 불법적인 성과 관련된 촬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항소심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카톡의 대화를 수집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 주진모 씨의 카톡과는 조금 공개 그 배경은 좀 다릅니다.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게 공개가 된 것이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휴대폰 수리업체한테 맡겼다가 그 직원이 이제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거는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이제 법리적으로 충분히 이것도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겠습니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체가 이렇게 파괴가 됐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준영 씨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었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가 다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의 증거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주현 씨의 카톡이나 아니면 주진모 씨의 카톡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은 카톡 대화 능력 자체가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고 공개가 됐다. 그거는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공익성이 있냐 없냐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주현 씨의 카톡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법적인 내용이 그 카톡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익성이 이제 담보가 된 것이고, 이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철저하게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파괴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죠. 1심에서 사건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카톡의 증거 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 겁니다. 공익적인 이익이 사생활 보호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2심이나 즉 항소심이나 아니면은 대법원까지도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판결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1심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공익이 사적 보호보다 더 크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공익을 앞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익 보호가 우선시 돼야 되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철학적인 문제로까지도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조금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이에크가 쓴 책인데요.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제가 한 절반 정도를 이 책을 읽었는데 좀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책 자체가. 근데 이제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수만 가지 개인사들은 수만 가지 이익 구조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준을 나눌 수가 없다. 공익적인 영역과 사익적인 영역,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법 실증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하이에크는 강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진모 씨의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겠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 내가 주진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저런 식으로 막 추잡스러운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식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허용이 안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